마켓무어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금융그룹이 견조한 이자 이익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에 가까운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대 금융그룹 KB와 신한, 하나와 우리금융의 순이익을 합쳐보면요. 1년 새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KB국민의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대 단기 순이익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의 성장세를 이뤄냈고요. 신한의 경우에도 12.6%의 성장세, 하나금융도 9.1%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25%가량 역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일회용 비용과 판관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던 이유는 먼저 지난 1분기에 있었던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악재를 털어난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순이자 마진, 님의 비율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었는데요. 기준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이자 마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의 이자 이익 10조 6,51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실적만 떼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실적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1분기 실적이 나타났지만요. 앞으로도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그리고 건전성 지표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내수가 부진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나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의 연체율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부실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될 부실 채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12조 6,15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1년 전인 9조 1,270억 원보다 무려 27.7%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부실 채권의 상매각을 거친 후 1분기에는 이러한 규모가 작아지는 시기인데 이례적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러한 부실 대출 규모는 여전히 은행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대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은행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은행 부문의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은행 이외의 수익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전체 수익성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익은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금융주 안에서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사실 강보합, 약보합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방향성이 약간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1,7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1.5%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이 거의 저점 부근입니다. 7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SK텔레콤의 유심이 또 유저들의 유심이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죠. 이에 따라서 오늘 보안주가 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보니까는 유심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보시는 기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황을 좀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일단 전체 피해 규모가 한 2,300만 명 정도,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지금 SK텔레콤이 보유한 유심이 한 100만 개 정도 되고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생산 캐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한 1,000만 장 정도를 들여올 수 있다라는 좀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SK텔레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오늘 통신사 3사 중에 KT, LG, 유프는 올라가고 SK텔레콤은 뭐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SK텔레콤의 순가입자 수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SK텔레콤이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핸드폰 지원 물량을 그 갤럭시 25 가장 비싼 거 기준으로 공짜로 주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차비 명목으로 이제 페이백까지 2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전체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특정 판매점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건과 관련돼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증거가, 그러니까 근거가 조금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어떤 심리 특성상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마케팅이 워낙에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130만 원짜리를 지금 공짜로 주고 차비까지 20만 원 준다는데 너무 박근혜 의사님이 딱 그런 거에 조금 이게 현혹되는 스타일이시다.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도 지금 이제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가 중요하죠. 과거에 그 여기 어때도 한 300만 명 이상 회원 정보가 소위 이제 근데 유출이 이게 됐었는데 되게 좀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유심히 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핸드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킹 당했어요. SK텔레콤 네, 네. 유저라서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해커가 가지고 있다가 박근혜 의사님에 전화해서 나 누군데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저한테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이제 패스앱 같은 데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미 있긴 있고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해놓는다라고 하면 근데 이미 그런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그럼 금융 사고도 그거는 좀 이제 있긴 기업들의 했었고. 입장인 네. 거고 사실은 아직 어디까지 해킹됐는지가 모르는 게 지금 네. 이 사건의 문제거든요. 일단 뭐 삼성 쪽에서는 임원들은 전체 유심을 바꾸라고 특별 그러니까요. 공지가 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SK텔레콤에서는 이제 이 유심 가격이 이제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되니까 전체 다 교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700억 넘게 일단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걸 소비자가 일일이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나중에 왈가왈부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 잠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대장주는 당연히 좀 정해져 있죠. 엑스큐어 이제 유심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가장 깔끔하게 2연상을 가 있는 종목이 이제 엑스큐어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이제 엑스큐어고 그다음에 유심과 관련돼서 또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도 일단 나름대로 이제 오늘 기세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 상한가 3개 들어가 있죠. 한솔 인티큐브까지. 한솔 인티큐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신과 관련된 기업인데 그 전에 먼저 좀 움직임이 다른 재료로 인해서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니언스나 뭐 패스골든스 아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탈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후발주자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영향을 없지만 앞선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 영향도 있고 워낙에 저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해외에서 1,000만 장 정도를 들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빠른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장을 들여온다라는 어떤 기사 같은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하면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고 엑스큐어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을 때 장중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3,500만 주였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10만 주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이제 매도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목권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거 안 오른 건 살 필요성이 없고 엑스큐어 그다음에 뭐 유비벨럭스 한솔 인티큐브 이쪽에 이제 가장 상승률이 셀 텐데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상한가 잔량 보면은 일단은 뭐 한 제가 봤을 때 2번, 3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매수인데 오늘 이 SK텔레콤의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LG U+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떤 매매 미스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K텔레콤을 당장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좀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SK텔레콤이 당장 오늘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좀 힘들지만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KT나 LG U+가 아니라 SK텔레콤의 저점을 노리는 게 가장 좀 스마트한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과징금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가입자 유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크고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어떤 이런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되면서 이렇게 좀 약간 흘러가면 사실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LG U+처럼. 누군가 일단 좀 큰 어떤 뭐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문제점이 약간 커지겠죠. 과거에 2008년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LG U+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거의 지금처럼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였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당일 하루 떨어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SK텔레콤의 어떤 통신주를 좋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SK텔레콤을 저점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가만 봤을 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막 상한가가 있는 종목군들은 어차피 기세 상한가로 계속적으로 갈 거고 풀리면은 저는 이제 시세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단기적으로 어떤 그 상한가가 있는 종목군들 말고 SK텔레콤을 오히려 저점을 노리는 투자가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네. 보니까 오늘 SK텔레콤에서 유심의 소프트웨어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12시쯤에 나왔는데 네. 저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이제 유심 관련주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탄력을 받더라고요. 요거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뭐 말씀처럼 지금 상한가 간 건 살 수도 없고 네. 그것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만약에 진짜 이게 효과가 있다면은 요 유심 관련 이슈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 맞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심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집으로 보내주고 아니면 어디서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통신사 대리점 대리점으로 가서 가야 직접 되니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를 더 길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다 그냥 뭐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시세가 길게는 안 가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매매라는 입장에서 지금 기세 상한가가 있는 종목을 살 수도 없고 만약에 풀린 걸 기다렸다 산다라고 하면은 뭐 고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히려 뭐 SK텔레콤 저점 매수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7% 가깝게 떨어지면서 53,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노이즈 있고 사건 사고는 맞지만은 그냥 주식의 주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SK텔레콤의 저점을 잡는 게 지금 상승하는 기업을 잡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